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넥스 IR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강지연이고요. 오늘 네 번째 시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유전자 가위 기술을 독자 개발한 바이오텍 기업 툴젠과 함께 했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또 어떤 새로운 기업이 저희 클럽을 찾아주셨을지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창조투자자문 조성화 팀장이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네. 뭔가 헤어스타일이 네. 평소보다 더 예쁘신데요. 어렵게 보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오늘부터는 새로운 얼굴이 한 분 더 계신데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 대표에서 아주 야심차게 합류를 하신 분입니다. 누누파트너스의 박선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출연이시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 좀 간단히 해주시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누누파트너스의 닥터팍 박선호입니다. 저는 코넥스 시장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면 코넥스 통해서 수익을 많이 나고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방송에 참여해서 질문하고 이야기 이끌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성화 팀장님이랑 둘이서 할 때도 참 즐거웠지만 두 분이 계시니까 또 두 배로 든든한 느낌인데요. 우리가 밀린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긴장감 가지셔야 네. 돼요. 네. 자, 그리고 또 특별한 초대 손님을 모셨죠. 오늘 원택의 김정현 대표이사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원택의 김정현입니다. 네. 자, 이 원택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또 자세하게 꼼꼼하게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시장 상황부터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이제 5월이 됐어요. 조성화 팀장님. 네. 요즘 코넥스 시장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5월달 코넥스 시장의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실제로 좀 이렇게 좋지 않고요. 좀 상당히 낮았는데요. 주식 시장 자체가 좋지 않아서 그런 영향인 것 같습니다. 5월달에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이슈는 첫 번째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주식회사 엠로, 그리고 주식회사 ES산업, 전동 공구업체인데요. 그리고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오스테오닉. 네, 이렇게 코넥스가 신규 상장한 기업들이 있고요. 신규 상장을 신청한 기업들도 두 곳이나 있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117개의 코넥스 기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슈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시행되고 있는데요. 기업 분석 보고서 발간 지원 사업, 한국거래소에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코넥스 시장의 기업 분석 보고서 발간 지원 산업을 추진 중입니다. 참여 신청한 기업이 코넥스는 47곳, 그리고 리서치 기관이 13개사가 참여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서치 기관에서 배정된 기업에 대해서 기업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요. 5월에서 11월간에 발간이 되는데요. 네, 거래소는 이제 발간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들의 기업 분석 보고서는 코넥스 홈페이지에 가시면 일반 투자자에게 무료로 이제 제공될 예정인데,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이 분석 보고서가 발간이 된 이후에 코넥스 시장의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다소 상승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또 코넥스 시장이 워낙 이제 정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기업 정보가 투자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노력들은 참 지금 여러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는 네. 상황이고, 저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코넥스 시장에 대한 애정이 무럭무럭 샘솟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코넥스 시장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활성화도 빨리빨리 됐으면 하는 욕심이 점점 생기는데, 지금 기대보다는 속도가 좀 더딘 상황이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코넥스는 전문 투자자나 전문 엔젤 투자자를 위주로 만들어진 시장입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예탁금이 예전에 3억이었다가 지금 이제 1억으로 변경을 했죠. 그리고 이제 소액 투자 전용 계좌까지도 이제 신설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여타 기관들이 다소 투자를 조금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다소 낮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면 투자를 했다라고 해서 수익률이 50%, 60%가 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이거를 회수해야 되는데, 코스닥으로 이전되기 전까지는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사실상 활발하지 않으니까 회수 자체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꺼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수익률로 치면은 굉장히 좋지만, 이 수익률이 결국 회수가 돈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투자에 약간 꺼려하는 것 같은 경향이 있습니다. 네. 사실 제 생각에는 이 코넥스가 이제 7월이 되면 출범한 지 3년이 돼 갑니다. 네. 110여 개 이상이 상장됐고, 사실 상장할 수 있는 요건과 그런 걸 국가에서 많이 완화시키면서 상장하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그에 반해서 투자할 수 있는 개인 투자자나 기관들에 대한 그 IR
혹은 이제 광고가 너무 미흡하다 보니까 상장사는 많아지지만 그만큼의 거래가 늘어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들한테 이 코넥스 시장이 어떻게 다가올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광고나 뭐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좀 많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가 그래서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개미들이 아는 정보는 사실상 누구나 다 안다라는 정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상 이제 저점에서 잡아서 고점으로해서 매도를 한다. 이게 이제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이지만 네. 저점을 보고 상승하는 걸 보고 잡고 그 최고의 상승 고점에 되기 전에 매도를 하는 그런 방식도 하나의 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동안 공부한 바로는 이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기업들의 네. 많은 부분이 그 코스닥 이전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맞습니다. 이전 상장을 했을 때 뭐 어떤 점이 좋은가요? 네,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일단 자기 자본 요건이 완화가 됩니다. 30억에서 10억으로 완화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설립 후 경과 연수가 이제 보통은 코스닥은 직상장을 하게 되면 3년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배제해주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질적 심사 요건 중에 계속 심사성이라는 이 항목이 있는데요. 이 심사 요건을 면제해 줍니다. 그게 이제 기업 계속성이 영업의 계속성, 재무의 안정성, 그리고 기타 경영 환경.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업의 계속성이라고 보면요. 매출처가 확보, 그리고 이제 매출 채권의 검토, 그리고 매출이 편중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거를 검토하는 건데 이런 거를 면제해 줍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제 뭐 생긴 지 1년, 2년, 아니면 3년 혹은 5년 된 벤처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제를 해주면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코스닥 이전이 쉬워지기 때문에 이런 패스트 트랙을 좀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심사 기간이 단축이 됩니다. 보통 영업일로 45 영업일 정도 걸렸던 시간이 30 영업일로 단축이 되기 때문에 비상장에서 코넥스 시장에 우선 진입했다가 코스닥으로 이전한 상장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가 있군요. 네, 맞습니다. 박선호 대표님이 이런 식으로 이전 상장한 기업들 뭐 사례를 좀 들어주시겠어요? 사실 지금까지 이전 상장한 곳이 10곳이 넘습니다. 그리고 올해만 18개 회사가 이전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재밌게 좀 살펴볼 부분이 있거든요. 오늘은 그 이전 상장한 회사 중에 코스닥 업체 마크로젠의 자회사죠. MG메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MG메드는 2014년 12월에 코넥스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2015년 11월 20일 날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했거든요. 우리 살펴볼 바가 뭐냐면 코넥스에 있을 때는 10,000원대이던 주가가 코넥스에서 90,000원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거의 9배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코스닥에 인전 상장한 다음에 지금 25,000원, 공모가는 40,000원이었고요. 25,000원에서 지금 5월 초에 한 32,000원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딱 MG매드만 놓고 봐도 코넥스에서의 수익률이 훨씬 좋았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점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MG매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업체들이 코넥스에서 있었던 때의 성장률과 수익률이 코스닥으로 이전할 때보다 훨씬 좋거든요. 매주 한 번씩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이런 점만 보더라도 우리가 왜 코넥스 시장을 좀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깨달은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네. 뭐 아이진 같은 경우 아이진이라고 이제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했는데요. 거기 주가만 해도 처음에 뭐 8,000원, 10,000원대 시작하다가 네. 코넥스 시장 안에서 30,000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술성 평가에서 통과되고 뭐 30,000원까지 갔었는데 정작 이제 코스닥으로 이전을 하니까 지금 현재 20,000원대 기록하고 있는 뭐 근데 이제 아이진 같은 경우에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전 세계 이제 당뇨 환자가 4억 명 중에 8천억 명 정도가 앓고 있는 당뇨 망막증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그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들도 한번 주목해서 보실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앞으로 더 알아가야 할 내용들도 많고 그만큼 투자 매력도 참 높은 흥미로운 시장입니다. 그럼 이제는 오늘의 초대 기업 원택에 대해서 또 본격적으로 만나볼 시간이거든요. 먼저 화면으로 어떤 기업인지 확인을 해보시죠. 1998년 설립해 레이저, 초음파, 고주파 전문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기업. 160여 건에 달하는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고 전 세계 60여 개 국가에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글로벌 회사. 탈모 치료기 헤어빔 개발로 탈모 환자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의료기기 개발에 고객의 의견을 반영하는 회사. 2017년 월드클래스 300 진입을 꿈꾸고 세계 1위 의료기기 전문 기업으로 성장할 기업 원택을 만나보자.
네, 화면으로 만나보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은 원택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클럽에서 워낙 이 기업들을 엄선해서 초대장을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원택은 또 과연 어떤 기업일지 지금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먼저 회사 소개부터 해주시겠어요? 원택은 1998년 의료용 레이저 장비를 개발하는 회사로 시작을 했고요. 현재는 이제 레이저, 초음파, 고주파 전문 의료기기 기업으로서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력을 통해 현재까지 총 50여 종의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한 약 160건에 달하는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코넥스 상장 기업이고요. 전 세계 60여 개국에 의료기기를 수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와, 이 지적재산권을 160건이나 갖고 계신다니까 정말 대단한데요. 주요 사업 부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는 피부 미용, 그리고 성형을 위한 레이저, 초음파, 고주파 의료기기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비만 치료 레이저와 초음파 기기 개발, 제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B2B뿐만 아니라 B2C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개인용 탈모 치료기기 헤어빔도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홈 셀프 케어의 시장에서 활약할 리프팅 기계 하이피를 출시 예정에 있습니다. 네. 여성 소비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질 만한 네. 레이저와 초음파 의료기기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계신데요. 조성화 대표님이 이 의료기기 산업에 대해서도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의료기기는 각 나라의 정부가 의료기기 생산 및 제조, 그리고 임상 등의 규제, 안전 규제, 그리고 유통 및 판매 등 안정성 확보나 지적재산권 보장 등을 규제하고 있으면서요. 국가 간의 인증, 허가 제도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의료기기 산업은 굉장히 높은 진입 장벽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산업 중에서 피부 미용기기가 시장 규모로 약 21억 5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조 3천억 정도 되는데요. 2017년까지 35억 6천만 달러, 약 4조 정도의 시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의료 시장의 특징을 잠깐 보시면요. 첫째로 이제 고령화, 그리고 웰빙, 그리고 이제 미용에 관한 관심으로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고요. 에스테틱이나 아니면 레이저 이런 시장에서 글로벌 피부 미용 의료기기가 향후 매년 7%에서 8% 정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약품 시장이 총 9,400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의료기기 시장은 그중에 3분의 1 정도 되는 이제 한 2,900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는데 국가별로는 미국이 한 39%, 일본이 한 10%, 독일은 8%, 중국은 4%, 우리나라는 1.3%로 굉장히 시장은 약간 미약한 편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앞으로 시장 성장성이 네. 또 유망하다는 네, 뜻으로 그렇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지금 설명 들으면서 시청자 여러분들 원택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 많이 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미 레이저 초음파 얘기 들었을 때부터 정말 궁금하거든요. 네, 한국경제TV 신용훈 기자가 원택에 직접 다녔다고 하네요. 함께 출발해 보시죠. 지난 1999년 설립 이후 항암 레이저와 혈관 치료 레이저 등 의료용 레이저 장비 분야에서 줄곧 국산화를 이뤄온 원택. 2010년 들어 탈모 치료 레이저 특허를 취득하고 피부와 비만 치료 레이저 기술을 잇따라 개발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0년 당시 79억 원이던 매출액은 지난해 290억 원으로 3.7배가 늘었습니다. 최근에는 가정용 탈모 치료기인 헤어빔 제품이 중국 식약청 승인을 받은 데 이어 이르면 상반기 7개 모델이 추가 인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실적은 전년보다 2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는 매출이 지금 500억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상황으로 봐서는 장비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500억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도 거의 10% 이상 이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택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룰 수 있는 비결은 자체 개발팀을 통해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 여기에 국내 레이저 기기 기업 가운데는 유일하게 레이저 기술을 제품화하고 이를 납품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힙니다. 원택은 올 하반기 척추 치료용 레이저 개발을 마치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중적외선 영역의 파장을 가지고 있는 레이저들이 이제 2개 정도 출시가 되게 되는데요. 근데 2 마이크로미터 이외에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근적외선 쪽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중적외선 쪽에 열감을 많이 이용하는 그런 레이저 기술을 통해서 원택은 기존 피부용 레이저에서 치료용 레이저로 제품군을 확대하고
B2C 제품 역량도 강화한다는 전략입니다. 또 미국과 유럽, 중국에 이어 중남미 시장 거점인 브라질 시장의 진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와 해외 판로 개척을 통해 원택은 오는 2020년 2천억 원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점차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에서 국내 원천 기술을 널리 알리는 천병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신용은 기자와 함께 원택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소개된 내용 가운데서 레이저 의료 기술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더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 대표적인 강원 기반 치료기기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레이저 기술이요. 다양한 파장과 높은 에너지 밀도 그리고 이제 fem토초 동안의 짧은 펄스에서 수백 밀리초에 이르는 펄스 폭을 제공하는 레이저의 특성을 활용을 해서 색소 병변이나 혈관 병변 등을 선택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소개되면서 의학적 응용에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강원의 개발로부터 레이저 의료기기의 사용 범위가 종합병원에서 개인 병원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한 가정용 의료기기가 개발되어 효율적으로 치료의 측면 이외에도 새로운 시장 창출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참 이 사용 범위가 다양한 것 같은데요. 또 어떤 사업 분야로 좀 더 확대를 해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원택은 올해 저희가 이제 항상 해오던 피부 미용, 성형 쪽이 아니라 수술 분야로도 의료기기 영역을 확장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고성장 흐름을 이어갈 계획인데요.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피부과에서 신경외과나 정형외과, 안과, 치과 등 다양한 분야에 이르는 의료기기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고요. 홈 셀프 케어를 선도하기 위해 다양한 B2C 제품을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원택에서 내놓고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 지금까지 쭉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전 그중에서 궁금한 게 탈모 치료기라고 하셨던 헤어빔, 헤어빔에 좀 관심이 가거든요. 실제 효과가 어떤가요? 그 헤어빔은 S대 분당병원하고 경북대 병원에서 임상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임상 실험을 진행하는 동안 약 40여 명의 환자들을 6개월에 걸쳐서 임상 실험을 한 결과 한 98% 이상이 탈모 치료에 효과를 보였고요. 흉터와 부작용이 거의 없고 저출력 레이저 요법을 활용을 해서 가늘고 힘이 없어진 모발을 성장기로 유도하고 모발의 성장이 활발해지면서 모발 수명도 연장을 해줍니다. 하루에 이제 20분 정도를 투자하시면 탈모로 받는 스트레스를 헤어빔으로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요즘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제품이더라고요. 네. 그만큼 효과도 당연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력 판매 구조는 어떻습니까? 국내에서는 CJ나 롯데, 현대 등 국내 메이저급의 홈쇼핑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홈쇼핑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서 다양한 유통 경로를 확보할 예정이 있습니다. 브랜드 사이트를 개설을 하고 직접 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토탈 쇼핑몰을 개설할 계획도 있고요. 최근에 중국 CFDA 승인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중국 진출을 앞두고 있고 중국뿐만이 아니라 해외 수출을 통해서 유통 경로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제가 그 헤어빔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사실 원택이 지금까지는 거의 다 B2B 제품이었잖아요. 네. 예, 이제 B2C 제품으로 헤어빔을 처음 시작하셨고, 이제 중국 식약청 승인이 이제 나서 이제 매출이 올라갈 텐데, 사실 이 매출이 저희들은 상당히 기대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매출이 좀 올라주면 사실 원택이 코넥스에서도 상당히 기대되는 업체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중국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시장이 크고 어느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혹시 기대되시는 게 어느 정도신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중국 시장에서 헤어빔을 통해 CFDA를 획득하면서 가지고 가는 그 기대는 굉장히 크고요. 평균적으로 전 세계에서 탈모 인구는 전체 인구의 한 20%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중국 인구를 생각을 하면 그 중국의 탈모 인구 중에서도 저희가 뭐 시장 페네트레이션이 5%만 된다고 해도 국내 전체 시장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이고요. 네. 또 이제 그 CFDA를 받은 저출력 탈모 레이저 제품이 중국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헤어빔이 이제 앞으로 가지는 시장의 기대는 굉장히 크고요. 그 기대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중국 쪽에서 온라인 쪽 마케팅 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뭐 중국 탈모 시장에 대한 설명 제가 잠깐 드리면요. 네. 로레알 중국이 중국 6대 도시 4,800명을 소비자 대상으로 시장 조사를 했는데요. 45%의 소비자가 탈모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실제로 여성이 남성보다 그 고민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 탈모 예방 제품 시장이 증가율이 일반 샴푸 시장 증가율보다 훨씬 빠른 전망이며 평균 15% 정도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중국의 탈모 시장의 트렌드를 잠깐 살펴보면요. 초기가 탈모가 발견이 되면 그다음에 샴푸와 두피 케어 제품을 구매를 합니다. 이게 보통 50에서 200위안 정도 되는데요. 이게 이러다가 이제 또 진전이 없으면 모발 관리 서비스나 병의원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이게 월 3,500위안 정도 되고요. 그러다가 점점 더 심해지며 모발 이식 수술을 하는데 7,000에서 15,000위안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탈모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혼자 해결하려는 성향이 너무 커갖고요. 병의원 치료가 이제 굉장히 꺼려해서 네. 이 헤어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중국 쪽에서 뭐 히트를 칠 것으로 예감을 하고 있고요. 네. 뭐 판매 경로가 보통은 그래서 이렇게 꺼려하기 때문에 뭐 홈쇼핑이나 아니면 인터넷 쇼핑몰 그래서 주로 구매를 해서 쓴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시장의 특성들을 잘 활용을 해서 자리매김을 잘 한다면 충분히 해외에서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원택만의 강점 뭐가 있을까요, 대표님? 원택만의 강점은 일단 중국 CFDA를 네. 12개를 보유하고 있는 게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레이저 의료기 제조사 중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원택은 이제 유저들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B2B 사업이다 보니까 장비를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의사분들 그리고 그런 장비를 통해서 시술을 받는 환자분들까지 저희는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비를 판매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사분들과 환자분들의 사소한 것까지 의견을 듣고 제품의 기술이나 개발에 참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그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 파악하여 사전에 예방하고 유저들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의료기기 연구 개발에 과감한 투자로 신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고요. 시장 수요의 변화에 주도적이며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 유저들의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원택만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예, 그렇다면 대표님, 지금 원택의 성장성과 네. 강점 이제 얘기 들어봤는데요. 지금 코넥 상장 1년 되셨잖아요. 지난 4월부로. 네. 예, 앞으로 코스닥 이전 상장이나 그런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저희는 수출 확대와 신제품 개발, 내수 시장 확대 등을 통해 올해 매출액 500억을 목표를 하고 있고요. 올해는 아니지만 곧 빠른 시일 내에 저희도 코스닥 이전 상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실적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목표 매출액은 600억이고요. 네. 순이익은 50억 이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3월에 열린 키메스 제32회 국제 의료기기 병원 설비 전시회에서 약 250만 불의 역대 최고의 성과를 냈고요. 그 이후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네, 좀 기대가 많이 되네요. 마지막으로 저희 클럽의 공식 질문입니다. 네. 대표님이 그리는 원택의 미래 어떤 모습일까요? 원택은 현재는 이제 피부 미용,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하는 레이저 초음파 의료기기 제조 회사인데요. 저희가 지난 한 몇 년간 개발에 중점을 둬서 일반 외과 그리고 뭐 정형외과, 신경과에 사용할 수 있는 수술용 레이저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사업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게 저희 원택의 미래이고요. 또한 그 B2B뿐만이 아니라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헤어빔이나 하이피 제품들을 가지고 저희가 해보지 않은 새로운 그 유통 경로를 또 개척하는 게
원택의 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내수하고 수출이 거의 이제 50대 50이었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한국 시장에서 벗어나서 해외 시장에서 진정한 그 세계 1위 의료기기 전문 기업이 되는 것이 원택의 목표이고요. 그것을 이제 뒷받침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월드클래스 300에 들어갈 계획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앞으로도 꾸준히 또 관심 가지고 지켜보고 네.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의료기기 전문 기업 원택과 함께 해봤고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기업을 초대할 예정인가요, 조성화 팀장님? 네, 네,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태양기계라는 회사인데요. 2013년 7월 코넥스 출범과 같이 동시에 코넥스에 입성한 기업입니다. 굉장히 이제 오래된 회사고요. 자동차 부품 제조, 그 중에서도 이제 엔진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다음 주에도 이제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화 팀장님, 박선호 대표님, 그리고 김정현 대표님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코넥스 IR 클럽 오늘은 문을 닫을 시간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새로운 기업과 함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